수요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수요일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친일 인명사전을 구입해서 비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시 교육청의 요구가 강매 논란으로 번지면서 서울 시내 4개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 자율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교육청은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자율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논란 끝에 지난 8일 조희연 교육감은 배포를 거부한 학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친일 인명사전 구입,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공홍재 씨와 김세한 씨 나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 11월 출간한 4,400명가량의 친일 행위를 한 그 자들에 대한 인명을 수록한 책인데요. 이 책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공홍재 씨? 네, 그 친일인명사전이 처음에 이제 발간되기 전에 예.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직접 참가를 했었고요. 네. 발간되고 나서 뭐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뭐 도서관에 갔더니 있길래 한번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앱도 있더라고요. 예.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서 그것도 네.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믿을만 한가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그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 그대로 네네, 들어가 그것을 있는 이제 거죠? 어플로 담아서 모바일로 쉽게 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김세한 씨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도 사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데 앞장선 박한영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한 강연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올해 초부터 이 친일 인명사전 배포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뭐 일부 학교 측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배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세환 씨? 자율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얘기죠. 근데 예. 그 지금 자율권을 주장하는 학교에서 과연 그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친일한 것 자체도 그러면 자율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예. 공재 씨. 네, 그 친일 인명사전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알아가야만 사실 더 이상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이게 뭐 좌니 우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역사 교육은 교육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두 분 모두 친일 인명사전 배포에 찬성하는 만큼 그러면 반대 측의 입장을 뭐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 학교 4곳입니다. 학교 측은 도서 구입은 학교 내에서 주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예산을 내리면서 특정 도서를 사라고 하는 행위는 다른 물품의 강매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 학교 입장에서는 강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공재 씨.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보도가 예. 있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예. 교육청이 과연 책 한 권을 강매하려고 이렇게 하나 찾아봤더니 2014년도인가요? 네. 이제 2015년도 광복 70주년이니까 그 기념행사 혹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그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뭐 서울시 의회는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예. 만장일치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친일 인명사전 학교에 비치를 하겠다. 예. 그렇게 된 건데 괜히 이제 보수단체나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1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단순히 책 한 권 뭐 더 사게 하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추진된 그런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돼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세한 씨 어떻게 보세요? 그 강매에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 이 사건 이후에 강매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추후에 논의하면 충분히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학교의 주체가 과연
이것을 결정하는 이사장이나 몇몇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 친일 임명사전을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주체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아까 공문조 씨 말씀대로 이게 결국에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예산으로 편성을 받은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학교의 자율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 자율권 침해 기준이 또 어떻게 될지 공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학교의 자율권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를 구성하는 게 그냥 학생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지역의 뭐 인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율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사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뭐 지학사회에서 나오는 특정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압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학교의 자율성이 그동안은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친일 임명 사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교 자율성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는 건 사실 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학교 자율성과 상관이 있나?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세환 씨는. 제가 생각해도 뭐 기준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자율권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수업을 해야 되고 네. 거기서 조금만 자유스럽게 수업을 했다 하면은 또 막 여러 가지 논쟁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개별성이나 또 이런 특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위회나 혹은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안을 교육부에서까지 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권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논란이 있는 게 친일 임명사전의 공신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영어사전이나 국어사전 같은 경우에도 사전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친일 임명사전 같은 경우에 자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 사단법인에서 임명사전을 발간한 것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했다? 이런 부분에서 공신력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공신력의 문제라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2006년부터 국가기구에서 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네. 총 80차례 이상 자문을 구했는데요. 국가보훈처, 서울중앙지법, 그 검찰청 등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네. 사람들이 과연 친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은 공신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친일 임명사전에 반대하는 학교 편에 서서 교육청이 지금 교육청에 대한 그 교육부가 반대의 입장을 이렇게 좀 표명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근데 그 교육부조차도 그 작년에 그 3월에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선생님을 네. 선정을 하면서 이분은 친일 임명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교육부 자체도 이 친일 임명사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저는 좀 창피한 게 이런 거를 국가가 나서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거를 시민사회단체에 맡겼다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지 네. 이거를 뭐 시민단체에서 했으니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져서 물을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신력 부분에서 국가기관도 이런 그 사단법인의 의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 공훈재 씨는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좀 됐더라면 예전에 반민특위부터 시작해서 네.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고 그 관련된 기록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객관적인 사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친일 임명사전도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간된 것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시도만 하다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민간단체들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저는 국가기관에서 떳떳하게 친일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사전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뭐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김세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 여성가족부 한국 최초의 여성 인물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친일 인명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지금까지는 잘 써먹다가 갑자기 학교에 이제 비치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 봐선 안 되는 책이 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친일 일명사전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친일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친일 문제 참 민감한 문제예요. 늘 되풀이되는 논란이기도 하고, 제때 청산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부터 과거 문제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입장은 어떠신지 공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독일 법원에서 93세 나치 예. 친위대원에게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재판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받아야 네. 된다. 이런 이제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끝없이 이전에 이제 그런 과거에 잘못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혹은 왜 괜히 문제를 다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친일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가면서 네. 친일 인명사전 같은 사회 갈등을 오히려 더 유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아예 이참에 제대로 한번 예. 파헤쳐보자. 네. 친일 문제 파헤쳐보자.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본의 뭐 일제시대의 신문이라든지 그런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문서로 남겨서 예. 이게 뭐 또 소송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 없이 명확한 기준을 좀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서로만 남기는 건데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재판까지 가면은 엄청나겠는데요. 네, 김세현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과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한심해요. 그럼 학교에서 아예 역사를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공부하는데 힘들게 뭐하러 역사를 배웁니까? 뭐 과거 문제는 지나간 건데. 그리고 민감하다고 하는 문제도 예.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친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그리고 넓게 뿌리 박혀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단체가 솔직히 뭘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진실과 화해 사이에는 처벌과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과 반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뭔데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줍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용서 화해 이전에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들 스스로의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친일의 후손인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류로서 당당하게 앞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추후에 어떻게 논의될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많이 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주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세한 씨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 주위에는 사학재단이나 재벌들이 없어서 그런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TV를 보면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수의 몇몇 분들이 막 큰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 5대5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거든요. 전 이런 분들이 과연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 제 주변에 없어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일 문제 같이 객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매듭이 안 되니까 괜한 이제 사회 갈등이 돼서 역사적 사실이 괜히 좌우 갈등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뭐 교과서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국력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갈등, 낭비, 국력 손실을
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교과서, 여기서는 이 교과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게 맞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이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과서를 또 만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친일 청산의 문제는 제대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친일 임명사전 배포. 일단은 사전 배포로 시작이 된 것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 갈등으로 또 크게 논란으로 번지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카드를 꺼낸 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최소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입을 거부한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일단락된 건데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공재 씨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사전 비치를 한 곳이 600여 곳 가까이 됩니다. 579곳이 되고, 예. 비치를 거부한 학교가 있는데 곧 4곳이라고 네. 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극히 일부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다수의 상식적인 시민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은 비치를 굉장히 이제 정당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4곳의 학교가 거의 보니까 뭐 이사장이나 아니면 선대가 다 친일 임명사전에 수록된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논란으로 더 이상 가져가기보다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상식적이고 법적인 틀 안에서 제대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괜한 딴지 걸기, 좌우를 떠나서 딴지 걸기를 하거나 아니면 편향된 역사관에 의해서 좌우 이념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막 이렇게 뭐 포용이나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제대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사실의 경우에는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사실 이런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환 씨. 그 다양성 존중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교육감이 그랬다고 봐요. 그 종북 세력이니 이런 이념 논쟁이니 하는 그런 프레임에 좀 갇혀가지고 막 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고 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교육감은 대통령이 내리거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내린 임명직이 아니에요. 교육감은 우리들의 손을 뽑으면 선출직이거든요. 예. 선출직이면은 선출직답게 좀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어저께 끝났죠. 그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냥 뭐 이슈적으로만 하는데, 해외에서 보면은 그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거를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참 답답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직 대통령이나 또 현직 당 대표조차 이 친일 임명사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아직 뭘 말해야 될지 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될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적힌 문구죠.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는 문구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가치를 일깨워주는 한 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공웅재 씨와 김세환 씨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